예. 분위기를 바꿔서요. 뉴스탑10이 준비한 5위와 7위를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얘기입니다. 4월 7일 보궐선거가 끝나고 물러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최근 행보 하나하나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별의 순간을 말했습니다. 별의 순간을 포착한 것 같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포착을 했으니까 이제 준비를 하면은 진짜 별을 따는 거지. 저 사람의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단순한 검사만 한 검사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내가 그랬어요. 저 사람이 대단히 정무감각이 많은 사람이라고. 뭐 이번 보궐선거 끝나고 한 4월달 지나고 5월 한 중순쯤 가면은 아마 어떤 형태로든지 본인의 의사표시가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달부터 별의 순간이라는 말이 좀 유행해서 정치인들은 나는 그럼 별의 순간이 언제냐 물어보는 분들도 참 많았다 그러는데 이현정 의원, 네.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봤을 때 윤 전 총장은 별 따른 일만 남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저 긴 말을요 딱 세 글자로 요약을 해볼까요? 세 글자로 딱 요약을 하면 연락해. 그 말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김종인 위원장을 뭐 오래전부터 봤는데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칭찬한 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굉장히 칭찬에 인색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대단한 분인데 근데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가 인색합니다. 제가 김종인 위원장을 아마 칭찬하는 사람은 거의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저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별의 순간이 왔고 정무감각이 있고 뭐 5월 중순쯤에 할 거고 5월 중순에는 본인은 집에 가신다면서요. 근데 집에 가시는데 그때 하라고 그러는 건 뭐냐. 내가 당신을 끌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 말 속에 있는 의미는 나한테 연락해. 연락하면 와서 나한테 만나고 내가 다 별의 순간을 만들어줄게 라는 이야기를 지금 공개적으로 저렇게 저는 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난 킹메이커다 이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너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강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아마 저 메시지 오늘 방송에 출연해서 메시지를 쭉 보면서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은 본인의 모든 임무는 이번 4월 8일 날 당을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은 집에 가 쉴 텐데 왜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까라는 것은 결국 본인이 앞으로 남겨진 사명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윤 전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았고 이 별의 순간을 앞으로 만들어준 건 내 역할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5월 중순쯤에 연락해라. 라는 이야기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도 변호사님, 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읽어볼게요. 별의 순간을 포착했으니까 이제 준비를 하면 진짜 별을 따는 거다. 아까 칭찬 얘기를 하셨던데 윤 전 총장 대단히 정무 감각이 많은 사람.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5월 중순쯤 본인의 의사표시가 있지 않을까? 콕 집어서 5월 중순이라고 한 이유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5월 중순이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치를 할 때 이제 타이밍도 되게 중요한데 근데 명분이 또 있어야겠죠. 이제 뭘 계기로 내가 이제 나서서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사실 그 국민의힘의 그 이제 대권 주자들이 지금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선거전, 공식 선거운동, 서울시장, 그다음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여기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하면서 본인 역할을 하면서 정치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윤석열 전 총장이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를 할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선거와 관련해서 나타날 시기는 이제는 명분도 없었고 이제 시간도 지난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엔 또 언제 시간이 있을 건가? 대선을 봤을 때 이제 전당대회가 또 있겠죠. 이제 국민의힘의 중요한 그 계기는 전당대회인데요. 그 관련해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아까 그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월 7일 끝나면 4월 8일 날 사퇴하겠다고 담화문도 미리 준비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 김종인 위원장.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제 주변에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 형식적으로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집에 사퇴문을 준비하고 이러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일정 부분 지금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5월 중순쯤에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서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락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명분이 전당대회나 이런 그런 공식 일정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사실 김종인 위원장님이 큰일 해주신 거죠. 윤석열 전 총장한테. 슈텔은 슈툰데라 그러죠. 별의 순간. 이거를 그러니까 이 단어를 윤석열 전 총장하고 이렇게 결부시켜 준 거 아니에요. 아주 세련된 단어인데 별의 순간. 지금 다 별의 순간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을 생각해 주잖아요. 정치인으로서 어떤 이미지를 갖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도하 변호사님 말씀은 5월 중순이라고 특정한 게 국민의힘 지도부가 새로 좀 꾸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을 좀 본 거다. 예. 그런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흥미로운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런 사람이 하나 나타나면은 내가 아주 속된 말로 파리가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 파리를 어떻게 잘 자기가 골라서 치울 거 치우고 받을 거 발고 그거를 어떻게 앞으로 능숙하게 잘하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봐요. 예. 김 교수님, 대체적으로 시청자분들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 파리가 가리키는 속된 말로라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표현까지 썼는데, 실제로 지금 최근에 윤 전 총장 주변에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한 파리라는 분들이 정말 있는 건지, 왜 이 얘기를 하는 건지가 궁금해요.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를 하고 지금 일약 야권의 우뚝선 앞서가는 주자로 지금 자리매김됐고 심지어는 여권의 주자까지도 지금 압도하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지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의도 주변에는 윤석열 총장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수백 명 줄 서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바로 그런 분위기들이 이제 실제로 될 것 같으니까 윤석열 전 총장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관심을 가지고 또 접촉해보려는 시도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앞으로의 미래 전망 그리고 평가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실제로 지금 앞서가는 야권 지지도로서의 그 지지율로서의 그 대선 주자로서의 길을 계속해서 성공을 해서 별을 따려면은 지금 몰려드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분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로 좀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꼬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지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잘 평가하고 관리하고 잘 정리해서 가르마를 타줄 것인가. 거기서부터 아마 향후 정치인으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필요하다. 그런 맥락으로 아마 원로 정치인으로서의 저런 표현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제가 하나 더 드릴게요. 두 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아까 연락해라는 표현을 표현했는데 그러면 연락도 좀 가려받아라 이런 말인 거죠? 윤 전 총장에게 하는 조언이.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또 윤 전 총장이 퇴임한 다음에 행보를 보면 굉장히 그 절제된 행보와 동선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만난 이른바 1호 면담자가 김영석 전 철학자이시고 2호 면담인지 아니면 좀 해프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오랜 친구, 진보 진영에 있는 오랜 친구를 만난 게 지금 기사화된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남 자체를 굉장히 신중하게 계산하고 의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도 그런 맥락에서 파리가 끓는 것은 당연지사이나 그 파리가 끓는 것을 윤석열 총장 개인이 알아서 정무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잘 정리해서 판단하라는 이야기를 조언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최근 윤 전 총장이 큰 관심을 받다 보니까 여론조사,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도 계속 새로운 수치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최 교수님. 네. 물론 서울 지역에 국한이 돼 있긴 한데 윤 전 총장이 46.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4%. 꽤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보수진영 같은 경우 윤석열 총장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뚜렷한 후보자가 없는 상태에서 윤 총장에게 지지를 전체적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보수 결집이 이루어졌고요. 또 하나는 중도층에 있는 분이나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 현 정부에 실망한 부분들이 결국 윤석열 전 총장에게 옮겨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지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제 검찰총장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 특히 이제 보수진영은 아까 말씀한 마땅한 지지하고 싶은 후보가 없는 점 두 번째는 중도 진영에 있는 분들의 젊은 세대들이 공정이라는 가치에 생각을 하면서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지율에 반영돼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본인이 정말 정치 현장에 뛰어들어서 검증 과정이나 아니면 발언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얼마나 이걸 잘 지켜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차후에 어떻게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최 교수님 보시기에도 최근 윤석열 전 총장에게 이 흐름에 오게티는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홍보를 특별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홍보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서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치 현장에 뛰어들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말도 하게 되고 만나는 사람도 있게 되고 또 뭐 김종인 위원장 8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과 또 연합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란이 되면 그게 이제 검증의 대상이 되고 실망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어떻게 행보를 잘해서 이 지지율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느냐는 오롯이 본인의 능력이에요. 물론 뭐 본인을 옆에서 도와주는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걸 잘 이끌어서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느냐는 그분들의 능력인데 혹시나 이 부분이 본인이 정치 현장에 뛰어들어서 했던 발언이나 만나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행보들 때문에 또다시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비판의 대상이 되면 지지가 철회될 수 있는 상황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보궐선거 관련된 서울 지역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지지율에서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관심 꽤 여전해 보입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의 리더십, 장점이 무엇인지 저희 나름대로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안산은 어딘가? 백지에서 좀 건강 잘 챙기게. 아침에 좀 목욕탕도 가고. 저희 뉴스탑10 제작진이 나름대로요, 이도하 변호사님. 네. 지금 지지율 급상승세의 원인들을 한 번씩 저희가 뽑아봤어요. 뭐 사시장수생, 구수 끝에 합격했다. 여기 보면 언변, 검수완박, 부패한판, 뭐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생각풍선 속에서 윤 전 총장에게 어찌 보면 가장 큰 원동력은 반골기질, 기계 결단력, 뭐 이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는데 이도하 변호사님도 동일하십니까? 예,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정치를 할 사람 할 땐 권력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맷집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사실 관료 생활을 오래 하다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저희가 속된 표현으로 맷집이 좋지 않아서 이 정치를 못 버텨낸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검찰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뭐 이런 표현 여러 번 썼던 것 같은데 꽃길만 걸어오지 않았어요. 본인이 사실 검사장 할 것도 생각을 못했고 검찰총장은 꿈을 안 꿨었을 거예요. 어느 시간까지는. 그랬기 때문에 소수자로 많이 산 거죠. 고시난인으로 살다가 사법시험도 되게 늦게 되고 시험이 돼서 가보니까 아마 부장 수석 이 정도가 그냥 자기보다 나이 젊은 사람들도 있고 이랬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계속 엘리트로 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원칙을 지키고 내가 막 계속 검찰에서 출세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원칙을 지키고 소신껏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게 보람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런 게 오히려 법조인들이 사실 정치할 때 가질 수 있는 단점을 좀 오히려 단점을 갖지 않고 장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구수 끝에 합격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시험을 오래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저는 빨리 좀 합격했는데 사법시험 준비할 때 깍쟁이 같이 했어요. 근데 여기는 깍쟁이 같지가 않은 거예요, 성격이. 남이 무슨 얘기하고 뭐 이러면 들어주고 시간을 다 내주고 이러면 고시 기간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인정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인정이 있고요. 근데 수사는 저희가 뭐 반대편에서도 제가 변호를 해보면 수사는 인정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인정이 있는 편이어서 그것도 저는 정치인으로서 만약 정치를 한다면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저 정치적 야망,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을 보고 저 부분은 새로 저 말을 한 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고시 준비할 때부터 저렇게 거대 담론을 좋아했기 때문에 뭐 정치적 야망이 있어서 저런 표현을 즐기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그냥 듣기에는 본인 자랑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희는 그랬기 때문에 뭐 저런 이 정도 인물이 안 된 거죠. 알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여기 생각풍선에는 없는데 윤 전 총장의 최근 강점 혹은 젊은 층한테 어필했던 SNS 빅데이터들을 한번 어떤 기사로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 잠깐 아까 화면에도 나왔는데 반려견을 데려와서 산책시키는 모습, 이제 직무 정지를 당했을 때 이런 모습들이 뭔가 의도치 않게 윤 전 총장에 대한 호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정치는요, 메시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여지는 이미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오세훈 후보가 사실은 젊은 층들한테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그 V 논란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월성원전 관련된 문건에서 V 뭐 있을 때 그거를 뭐 VIP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원래 그 버전인데. 그러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그 웃기는 거를 그냥 본인의 실수로 인정하면서 그 웃기는 거를 또 웃기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젊은 층들은 뭐냐면, 저 아저씨 꼰대가 아니네? 재밌는 사람이네?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 젊은 층들에서 이제 인기가 있는 게 뭐냐면 일단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들 잘 안 갖고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점도 많고 유튜브 가보면 동물 관련된 유튜브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알기로 윤 총장 이거 굉장히 즐겨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한 7, 8마리 키우고 있잖아요. 또 그것도 파양된 애들을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감대가 있고 또 윤 총장이 요리를 참 잘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구수하고 혼자 자취를 오랫동안 해서 혼자 요리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젊은 층도 요즘 또 요리 프로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리 잘하는 남자 이런 또 인기가 있는 거고 일단 외모에서부터 좀 재밌는 이제 배가 나온 재밌는 아저씨 뭐 이런 이제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실제 젊은 층들 같은 경우도 극히 호감, 특히 이제 공정의 가치를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젊은 층들의 마음 속에도 지금 이 공정에 굉장히 그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공통점으로 좀 통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다시 이제 본질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터뷰를 들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윤여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을 포함해서 제3지대 활동을 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흘러나왔는데요. 공교롭게도 최근 들어서 윤 전 총장 언급을 가장 많이 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 보도가 정말 사실일지가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이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이면은 그 사람도 뭐 마다하지 않겠지. 한번 보자 그러면 만나기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분이니까 저 분들은 우리가 양육하는 어떤 형태인지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신다면 그분이 올 수 있는 어떤 여건이나 상황을 만드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현재로서는 가장 그래도 강력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선 주자가 아니겠는가. 물론 원로들이 윤 전 총장을 높은 평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제3지대에 윤 전 총장이 발을 담글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김근식 교수님. 네.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윤 전 총장 지인들의 생각은 옛 정치인들과 얽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좀 지금 현재 분위기는 선을 긋는 듯한 모습도 좀 읽혀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3지대에서 윤 정종창을 모시고 새로운 그 정치 원로들이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추측성 보도가 나오는데요. 저는 그건 결단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나왔던 윤여준 전 장관이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총장을 칭찬하고 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제3지대에서 따로 무슨 움직임을 하거나 창당을 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윤여준 전 장관도 저기 아까 나와서 제3지대는 힘들고 국민의힘에 와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그 전에 확실히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김종인 위원장도 누차 질문하니까 답을 하는 거죠. 김종인 위원장 아까 두 분께서 연락하라는 이야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물어보면 평가를 하고 질문을 해서 코멘트를 하는 건데 김종인 위원장 입장도 명확하게는 제3지대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책임지고 있는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제3지대는 불가하다는 입장 속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하면 그리고 새로운 야권 재편이 됐을 때 윤석열 총장이 별의 순간을 딸 수 있는 시간이 온다는 이야기는 저는 일반론적 원칙이라고 보고요. 예. 당연히 올드보이나 정치인 원로에게 자기가 스스로 뭐 모시러 가거나 아니면 뭐 멘토를 자처하는 분에게 가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게 고민의 지점은 누구에 가서 의존해서 누구에게 배울 것이냐가 아니라 어느 세력과 어떤 모양새로 어떻게 판을 짜서 내년 대선을 준비할 것이냐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 원로에게 가느냐 그게 아니라 어느 세력과 어떤 정당과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느냐의 문제니까 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 네. 사실 윤 전 총장이 지금 두문불출하고 있긴 한데 좀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정 설명은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앞서 좀 옛 정치인과 선긋기한다는 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 6월 출판 기념회 얘기에 대해서도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언론에서 이제 뭐 추측성 보도를 하는데 그 보도가 윤 전 총장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출판 기념회도 이제 올드 패션이잖아요. 사실은 정치인들이 늘 하는 거지만 윤 전 총장이 새롭게 정치를 만약 한다고 하면 본인은 좀 더 다른 차원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인을 지지하고 본인한테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 세대들을 계속 끌어서 같이 가려고 하면 보수 진영이야 뭐 지지한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면 기성 정치인과 좀 색다른 면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면이 어찌 보면 윤 전 총장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개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칙론적인 어떤 그 강골 검사 이미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치의 모습으로 가려면 예. 좀 더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출판기념화가 첫 출발이 돼버리면 정치를 하면서 그 자체가 구시대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런 보도가 나가는 것이 본인도 예전의 정치인들의 길을 걷는 모습으로 구착화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경계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어떤 정치적 선언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윤 전 총장은 이제부터는 별을 딸 때다라고 얘기한 정치 원로의 얘기로 윤석열 전 총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이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